판상 건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선이라고 하는 가장 흔한 건선을 말하는 거고요. 직경이 5cm 미만일 때는 화폐상 소판상 건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5cm 이상일 때는 대판상 건선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동전 모양을 그리거나 혹은 다양한 크기의 어떤 넓은 널빤지 모양의 판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물방울량 건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량 건선은 감기나 편도선염 같은 급성 삼기도 감염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건선인데요. 이 물방울량 건선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 소실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선의 분류에 있어서 가장 치료 예후가 좋은 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건선 환자분들을 볼 때 물방울량 건선이면 상대적으로 좀 반갑죠. 아무래도 이제 치료 경과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후도 빠르기 때문에 물방울량 건선은 치료가 쉽게 잘 되고요. 직경은 뭐 0.5cm에서 1.5cm 정도의 작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물방울 형태의 발진이 전신에 걸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급속하게 발진이 올라온 만큼 또한 급속하게 경과가 좋아지는 그런 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피성 건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홍피성 건선은 이제 건선이 점점 심해지고 중증의 단계로 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홍피, 인체 정상적인 피부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전체가 피부에 붉은색 물감을 칠한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진 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홍피성 건선 이외에도 악성 건선이 농포성 건선과 박탈성 건선이 있는데요. 농포성 건선은 전신에 걸쳐서 발생하는 전신성 농포성 건선이냐 혹은 손 발바닥 위주로 발생하는 국소성 농포성 건선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전신에 걸쳐서 발생하는 전신성 농포성 건선은 전신에 발생하고요. 국소성 농포성 건선은 손발바닥 위주로 이제 심해지면 손등을 비롯해서 이렇게 이제 침범을 다른 피부를 침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탈성 건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탈성 건선도 말 그대로 이 피부가 급격하게 박탈이 되는 인설이 심하게 발생하는 그런 건선을 말하는데요. 이 홍피성 건선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피부에 이제 허물이 벗겨지듯 껍질이 벗겨지듯이 박탈되듯이 그런 이제 건선이 발생하는 겁니다. 열이 나거나 춥거나 발열, 오한 혹은 관절통 등의 그러한 전신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고열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야 될 정도로 이제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건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건선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건선은 현재까지 이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죠. 스트레스나 혹은 유전적인 혹은 면역학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의심되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인체 면역 시스템이 교란되어서 발생하는 그런 피부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건선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건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대표적인 난치성 피부 질환이 되는 거죠. 건선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건선이 이제 치료되는 거냐, 완치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한의학적으로 건선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피부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피부과를 거쳐서 초기 치료의 그런 단계를 건너서 이렇게 내원하시기 때문에 보통 10년, 20년 고생을 하시다가 한의원에 오시는 한방치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방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아요. 죽기 전에 한번 건선 한번 치료하고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종종 뵙게 됩니다.
이 건선 치료, 한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서양의학적인 치료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한약 치료죠. 건선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체질들을 개선하는 것을 한의학적으로 체질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보충하고 전체적인 혈액을 순환을 촉진시켜서 이 피부 재생 주기를 안정시키는 것을 한약을 통해서 이루어냅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한약 치료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식이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약 동원이란 말이 있죠. 먹는 음식과 한약은 그 근본 뿌리가 같다고 할 정도로 이 식이요법이 중요한데요. 건선을 가진 분들은 이 진맥을 해보면 맥이 아주 약하게 뛰거나 맥박수 자체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양어증이라고 진단을 많이 하는데요. 추위를 많이 타면서 손발의 순환은 잘 안 되고 저리고 그러신데 또한 염증이 있고 답답하시니까 차가운 음료수나 찬물들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피부가 재생하기 위해서는 체온에 가까운 우리 인체의 36.5도라는 이 체온에 가까운 따뜻한 뜨거운 건 아니고요.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식이요법에 다양한 어떤 피해야 될 음식도 있고 좋은 음식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온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라든지 패스트푸드라든지 그리고 너무 자극이 강한 단 음식이나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은 또한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건선의 외용 치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침치료, 약침치료, 사열치료, 그리고 이제 보습제나 한방연고 이렇게 바르는 그런 외용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선의 침치료나 약침치료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사열치료도 이제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건선이 발생한 그 한부에 직접적으로 이 침이나 약침을 이용해서 자극을 주고요. 혹은 이제 그 건선이 있고 홍반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그 사열 치료를 해서 그쪽에 순환이 되지 않고 이제 탁한 그런 혈액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치료가 이제 건선의 외용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운동 치료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근력을 발달시켜서 전체적인 순환력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 운동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을 해서 수영을 제외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선 치료 다섯 번째는 수치료와 화치료입니다. 이 수치료는 반신욕을 이용한 치료고요. 이 반신욕을 하실 때 다양한 한약이나 소금 뭐 이런 외용제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치료는 사우나를 이용한 치료인데요. 이 사우나 온도가 너무 높지 않은 50도나 60도 혹은 이제 건식 사우나보다는 습식 사우나가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 땀을 빼고 전체적인 순환을 증강시키는 것이 이제 수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다섯 가지 치료를 통해서 건선은 충분히 관리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피부 질환입니다. 건선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아무래도 난치고 불치다 이런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서 치료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방 치료로 건선이 잘 치료되고 또한 재발되지 않고 잘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한방 치료를 통해서 건선을 치료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